안녕하세요. 자, 정준 원장입니다. 자, 오늘 따끈따끈하게 오늘 끝난 케이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형적인 덧니 케이스예요. 이제 위에 치아들이 여기가 이제 좀 약간 드라큘라 이빨처럼 올라가 버리셨고, 이제 요 사진에서는 잘 안 보이지만 실제로 입 벌리고 지금 아래가 덧니가 심해요. 그러면 위에서 아래로 본 걸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심해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죠. 이제 발치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항상 이제 어떻게 보면 저희 같은 교정과 의사들의 항상 어떤 딜레마인데, 이분은 외모를 보면은 발치를 해서 입을 넣었다가는 엄청 큰일 나는 그런 케이스예요. 안 그래도 약간 높으신 코에 입술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다가 입까지 넣어버리면은 완전 할망구 됩니다. 할망구. 완전 이렇게 옥니, 인터넷에 놔두는 옥니 됐어요. 그런 케이스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든 비발치를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니키 얘기하지만 비발치는 인비절라인이 진짜 편하긴 편해요. 근데 이제 그 방향성인데, 자, 요분 같은 경우 이제 클린체를 같이 보시면 앞에서 봤을 때 이분은 약간 앞봉을 확장시키면서 이제 배열을 했어요. 보시면 아래도 이렇게 확장이 되고, 이제 이건 뭐 아래가 메인이니까 같이 볼게요. 약간 좁아요. 이렇게 되게. 그러니까 얼굴형을 따라간다는 게 너무 이렇게 뾰족해 하거든요. 위에서 봤을 때. 그럼 이걸 이렇게 넓혀주면 돼요. 이쪽으로 이렇게 이쪽이 많이 넓어져요. 여기에 공간이 생길 만큼. 다시 한번 보시면 한 요 정도의 여기가 많이 넓어졌거든요. 이렇게 여기는 거의 움직이지 않죠? 이쪽이 많이 넓어져요. 여기가 약간 공간이 생길 만큼. 근데 요거는 사랑니가 이렇게 있었어요. 사랑니가 있으면은, 자, 사랑니가 있을 때는 제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리는 경우가 있는데, 뒤로 밀댔을 때도 있고, 앞궁 확장도 환자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렇게만 넓어진다고 생각하지만 이렇게 넓어져도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아래라고 생각하시고, 여기가 사랑니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이렇게만 넓어지는 게 아니고 뒤쪽 어금니를 뒤로 보내면서 넓혀도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저항이 없는 쪽으로 많이 갈 수 있어요. 이분은 약간 그걸 이용했어요. 왜 그렇게 했느냐? 중심선을 맞추기 위해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위에가 중심선이 여기인데 아래 중심선은 지금 여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아래를 이쪽으로 좀 옮겨줘야 돼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가져간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경과를 같이 보면은 첫 세트, 제가 방금 보여드린 클린체를 했을 때가 1년 정도치가 됐는데 배열은 어느 정도 예쁘게 됐어요. 큰 틀에서는 거의 다 끝났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인비절라인은 첫 세트가 가장 많아요. 이게 이분 같은 경우도 딱 39개, 40개 정도 쓰면은 대략 장치 오는데 한 달, 못 치고 하는데 한 달 하면은 40개 정도가 한 1년 정도 떨어지거든요. 그거를 먼저 꼈을 때가 이 모습이에요. 케이스는 이제 거의 끝났어요. 여기부터 이제 디테일링 싸움이에요. 어떤 거를 제가 어떻게 하느냐. 두 번째 클린책을 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어난 일은 이런 일이에요. 조금 아래가 보시면은 조금 못 따라왔고, 각도도 좀 안 예쁘고, 그래서 여기는 그냥 말 그대로 16개 정도 껴서 조금 미세미세한 거를 이렇게 맞췄어요. 그러면은 또 경과를 보면은 6개월치 딱 끼니까 이 정도 됐어요. 여기서 이 뒤쪽에 이제 철로 된 건 뭐냐? 어금니 쪽 교합을 이제 내리려고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고무줄을 끼는 방법이거든요. 인비절라인 하면은 이렇게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게 장치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어금니 쪽이 일시적으로 떠요. 교합이. 모든 교정할 때 그렇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고무줄 끼는 방법으로 해서 어금니를 이제 물리는데 1월쯤 돼서 어느 정도 물리고 이 상태에서 끝냈어야 되는데, 완벽한 케이스를 만들기 위해 제가 환자를 설득을 시켰어요. 조금만 더 하죠. 조금만. 교정과 의사의 욕심에 의해서 조금 더 오래된 케이스예요. 이번에 오셔서 이제 마무리를 했는데 훨씬 더 예뻐요. 제 눈에는 어태치먼트도 없고 넓이도 그렇고. 신기한 거는 이분이 처음 왔을 때 제가 보여드린 이 사진이 아랫입술이 이렇게 좀 들어가 보이는 이런 모습이잖아요. 비발치로 하니까 볼륨감이 살았어요. 턱도 이렇게 되고. 제 입장에서는 완전히 만족스러운 어떤 얼굴형이 됐어요. 전후를 같이 한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해서 이렇게 끝나셨고, 앞니 부분에서도 이렇게 삐뚤빼뚤했던 부분들이 이렇게 끝나셨고, 근데 여기는 울퉁불퉁한 걸 제가 다듬어 드린다고 했는데 환자분이 굳이 원치 않으셔서 이거는 기능적으로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놔뒀어요. 아래가 이제 이걸로 확실히 넓어지긴 했죠. 근데 앞으로 뻗치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환자분들 중에 앞으로 뻗치는 거에 되게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비발치 교정 잘못하면 그렇지만, 오히려 저는 여기 나가 있는 게 여기 앞니가 오히려 뼈 안에 들어오는
지울 만큼 완벽하게 끝났어요. 뿌리 뭐 각도나 이런 것도 너무나 예뻐졌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진짜 전형적인 인비절라인이 어떻게 보면 제일 잘하는 케이스? 비발치로 해야 되는 상황에 놓였을 때 제일 잘하는 케이스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모든 게 비발치로 되진 않지만 그래도 방법을 찾고 하다 보면은 열에 8, 9번 어느 정도는 비발치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이제 저도 이제 경험치가 쌓이고 케이스들을 많이 해보다 보니까 비발치 케이스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러니까 이빨을 빼야 될 때는 물론 저도 빼지만 굳이 안 빼야 될 때는 인비절라인 비발치 교정이 지금은 어떤 트렌드? 20년 전에는 발치가 트렌드였고 또 갑자기 비발치라는 게 생겼고, 원래 교정이 처음 생겼을 때 다 발치했어요. 무조건 막 해봤는데 요새는 약간 또 비발치의 트렌드와 약간 쿨함이 유행이기 때문에 덧니가 너무 심하신 분들도 충분히 방법을 찾으면 비발치를 할 수 있으니까 이런 케이스도 한번 참고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케이스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